저 인간들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를 세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처럼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6월 3일 이후를 걱정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 악랄해진 정권의 모습,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권력자와 민주당 정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 저는 바로 이 섬뜩함이 이번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 가지 폭탄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선거가 뒤집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거는 마지막 일주일에 뒤집힙니다. 마지막에 누가 분노하고 누가 각성하고 누가 투표장으로 걸어가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세 가지 폭탄을 안고서 이번 선거 막판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장 후보 검증에서 드러난 민주당 후보 정원호 리스크. 둘째,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밀어붙이겠다는 조작 기소 특검. 셋째, 대통령이란 자가 직접 나서서 스타벅스에게 가한 국가폭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이슈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이 그 폭탄의 실체를 통해서 민주당과 그 후보들의 실체를 알아버렸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안됩니다. 아무리 네거티브라고 우겨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검찰개혁이라고 달래도 이제는 안 먹힙니다. 아무리 5.18 역사적 상처를 앞세워도 소용없습니다. 국민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알아버린 순간 선거판은 움직입니다. 분노가 투표가 되고 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심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따로 떨어진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후보 문제, 다른 하나는 특검법 문제, 또 다른 하나는 특정 기업 문제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이어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자기 편 후보의 도덕성은 덮고 자기 권력자의 재판은 지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은 공개적으로 때리는 권력.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검증을 막고 재판을 흔들고 시장을 겁박하는 권력.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선거 막판에 보여주고 있는 민낯입니다. 첫째, 민주당 후보 리스크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에게 과거 술자리 폭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정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가정교육하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인성만 갖추었더라도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막장 이야기들입니다. 세상 막 사는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을 서울시장 후보가 저질렀다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명입니다. 만약 술자리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벌어진 다툼처럼 포장해왔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거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자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은 폭행 전과보다 더 추악한 짓입니다. 과거 일탈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의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과거 하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울시의 예산과 도시개발권과 인허가 권한까지 손에 쥐게 되면 과거의 좀도둑이 이제는 더 큰 규모의 대도가 될 기회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호 후보에게는 또 과거 여직원과 단둘이 해외 출장을 갔다는 그런 논란도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패턴을 봅니다. 왜 유독 민주당, 왜 유독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주변에서 이런 여성 문제가 계속 터지는가?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박완주, 김원희 의원실 논란까지 민주당은 늘 여성 인권을 말하지만 자기 권력 내부의 여성 문제 앞에서 늘 왜 반복해서 무너지는가? 국민은 이들의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정원호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 앞에 벗겨져서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에 투하된 첫 번째 폭탄입니다. 둘째, 조작 기소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밀어붙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국민의 눈을 속인 뒤에 어떻게든 선거를 피해서 그 후에 밀어붙이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언제고 터질 시한폭탄의 시계를 선거 이후로 맞춰둔 것일 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특별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마치 국민에게 윤 대통령이 검찰을 움직여서 이재명을 조작기소한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이름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누구의 사건과 연결됩니까? 대장동, 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이 그 핵심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이 같은 특검법을 만들고 그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여부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만약 법치라고 주장한다면 코미디언이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피고인이 자기 재판의 규칙을 바꾸는 세상이 된 것입니까? 이름은 진상규명, 본질은 이재명 구하기, 이름은 정치검찰의 청산, 본질은 이재명의 면죄부입니다. 이름은 개혁이지만 본질은 권력자의 자기 방어인 것입니다. 국민이 이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선거 전에는 숨기고 선거 뒤에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서민은 교통 위반 딱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은 세금 한 푼도 못 빠져나가는데 대통령은 특검법으로 자기 사건의 출구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은 입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에서 아무리 그 어떤 양아치가 권력자라고 해도 차마 이런 식으로 자기 재판 규칙까지 바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저 짓을 백주대낮에 보란듯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좌파애들이 과거 우리는 문재인을 보유한 국가다 했듯이 우리는 이재명을 보유한 국가다, 왜 이런 말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이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 절반은 저자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 뻔뻔한 인간을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은 선거 막판 민주당에게 투하된 두 번째의 폭탄이 된 것입니다. 셋째, 스타벅스 논란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기업 마케팅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폭력의 문제입니다. 스타벅스의 광고 문구가 부적절했다고 칩시다. 5.18이라는 민감한 날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유가족은 항의할 수도 있고 소비자는 불매할 수도 있고 언론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민주사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권력자가 직접 나서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향해 저질장사치 막장 행태라고 말하고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까지 거론하면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의 신호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면 공무원이 움직이고 감독기관이 눈치를 보고 국회가 움직이고 친여 시민단체가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이재명의 입에서 저질장사치, 저질이라는 그 용어를 적어도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폭력은 반드시 군합발로만 오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로, 공정거래조사로, 인허가의 압박으로, 국회 청문회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유튜브와 대한 언론에는 허위 정보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거슬리는 개인에게는 고소고발과 압수수색으로 오고, 거슬리는 기업에게는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우리 국민이 권력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겁을 먹고 또라했던 적이 과거 언제 있었습니까? 겉으로는 정의, 속으로는 겁박을 하는 권력자를 우리가 과거 언제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6월 3일 이후를 걱정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 악랄해진 정권의 모습,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권력자와 민주당 정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 그들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들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를 세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처럼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로 이진핑, 이드로, 이정은, 이틀러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에서도 똑똑한 우리 국민은 알아버렸습니다. 스타벅스가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속된 말로 조져버리는 막가파 권력자,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은 지금 얼마나 섬뜩함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저들은 그것을 즐기고 또는 일부러 겁을 주는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고 겁먹기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섬뜩함이 이번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 가지 폭탄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첫째, 자기 편 후보의 문제는 네거티브라고 덮습니다. 둘째, 자기 대통령의 범죄는 특검으로 지우려고 합니다. 셋째,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은 권력자가 직접 나서서 온갖 겁박을 하고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불매운동을 주도케 합니다. 자기 편에게는 방패, 자기 재판에는 탈출구, 반대편과 기업에는 칼, 이것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보여준 선거 막판의 민낯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의 포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은호 후보 리스크의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조작기소특검이 면접의 구조를 알아버렸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국가폭력을 알아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야당의 공격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도 아닙니다. 국민의 각성입니다. 국민이 알아버리는 순간 선거판은 바뀝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던 분노가 투표장에서 터집니다. 조용히 있던 시민이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이 투표용지 위에 조용히 찍힙니다. 결론입니다.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후보와 내로남불 권력 문화가 수도 서울을 덮치는 나라로 갈 것인가, 권력이 자기 재판을 지우기 위해 법을 만드는 나라로 갈 것인가, 대통령의 분노가 기업과 개인과 대한언론을 짓누르는 나라로 갈 것인가를 묻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세 가지 폭탄을 안고 선거 막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실체를 우리 국민이 알아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선거가 뒤집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작업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 편 후보는 감싸고 자기 재판은 지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때리는 양아치 권력에 대한민국의 지방 권력까지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는 마지막 일주일에 뒤집힙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깨어난 국민이 투표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